이제 9월이야 9월. 금방 9월 온다. 9월 금방이야. 힘내. 2012, 2013, 2014. 9월 가장 즐거운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다. 액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최근에 녹색평론사, 같은 녹색평론사에서 또 하나의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더글라스 러미스, 똑같은 사이즈의 책이죠. 간디의 위험한 평화헌법. 이 두 책이 맥이 있어요. 지금 일본이 보통 국가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또 당연한 거 아니야? 국가를 지키려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조건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좀 이제 공부의 깊이가 짧아서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이 책을 읽었지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아베가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더 짚고 보면 일본의 평화헌법이 나온 그 계기라든가 그 논의 과정 이런 걸 따지면 일본에서 얘기하는 보통 국가라는 건 참 터무니없는 얘기다 하는 거를 얘기하죠.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이분은 늘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두 번째 간디의 위험한 평화헌법, 이것도 간디의 얘기와 일본의 얘기를 곁들여서 비교하면서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미국계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간디는 헌법을 만들었대요. 간디는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추앙받는 국부 같은 사람입니다. 간디는 70만 개의 국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마을 국가가. 70만 개의 마을 국가가 연대 해가지고 또 조금 큰 마을, 그보다 큰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가 모여가지고 더 큰 네트워크, 그러다 국가 네트워크. 거기선 뭐 외교적인 일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견을 하지 말라.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했지만 따라주지 않았죠. 그래서 간디의 그런 얘기를 저항하는 사람들이 간디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간디가 정말 이런 얘기 하다가 저렇게 되면 간디의 말대로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였죠. 정말 간디를 존경하기 때문에 간디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경찰을 부르고 스스로 잡혀갔죠. 지금 인도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간디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아니다. 간디는 폭력을 반대했지만 때로는 폭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간디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뭐 그런 말 중에서 얼핏 앞뒤 자르고 나면 마치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걸 침서봉대 확대해가지고 간디는 이런 핵폭탄도 갖고 있고 이런 걸 지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모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길들여 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평화학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간디를 존경하면서도 간디가 사실은 그런 얘기 안 했다. 간디는 평화적인 70만 개의 7만 개도 아니고 70만 개의 마을 공동체의 연합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건법안, 이걸 부정한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비슷하겠죠? 우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뭐 비슷하게 만들 도구가 참 많아요. 뻑하면 이제 빨갱이라 그러면 되거든요. 이런 종북자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그냥 무슨 얘기를 끌어가려고 그래도 그냥 종북자파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얘기가. 이제 뭐 온 김에 저는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비슷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 비슷한 내용도 좀 있죠. 권정생 선생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돌아가신 지 5년쯤 됐나요? 저는 이분을 평소 뵌 적은 없습니다. 뵙고 싶지만 저 같은 그 사람이 이런 분을 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안 갔는데, 여기 보면 이 책, 이게 우리들이 하느님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만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애국자 없는 세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오냐? 애국자 없는 세상. 애국자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무기도 사야 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 시가 여기 어디 있는데 얼른 눈에 안 띄네요. 우리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발전 이런 말을 그냥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면 이거는 애국자가 아닌 거죠. 애국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매국노죠. 또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종북좌파, 빨갱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끽소리 못하고 논의가 불가능해지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얘기한 책입니다. 여기 농촌 얘기, 뭐 굶주림에 대한 얘기. 권정생 선생은 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 즐거운 얘기를 쓸 수가 없다. 늘 안타까운 얘기, 슬픈 얘기만 썼어요. 윤석중이라고 유명한 이제 동화 작가가 있죠. 친일파기도 합니다. 그분이 윤석중 아동문학상을 지정해가지고 일본 타자로 이분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오라 그러는데 안 갔죠. 그래서 윤석중 선생이 노구를 이끌고 고급차를 타고 여러 명을 주렁주렁 매달고 쫙 왔어요. 상금 주려고. 근데 5평짜리 움막에서 걸어 잠그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정생군. 아무리 그냥 애타게 부르고 그래도 문조차 안 열어주니까 상금 상장을 놓고 갔죠. 그럼 그냥 차버렸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분에게 책을 읽읍시다. MBC 느낌표. 그걸 드리려고 그랬죠.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해가지고 데시타로 받은 게 전우익 선생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대타로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또 2권의 책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애국자 없는 세상을 지금 제가 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애국자 없는 세상은 뭐 검색해서 그냥 권정생 애국자 없는 세상 하면 치면 시가 쫙 올라오니까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아마 그 시를 학교에서 가르쳐 줄 리가 없죠. 그랬다가 종북좌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정교조가 아니라도 정교조로 물려서 아마 쫓겨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애국자가 있는 세상에서는, 애국자가 펼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게 개발, 발전, 매립 뭐 이런 거잖아요. 속도, 남 보지 않고. 근데 사실은 내가 애국자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시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끔가다 모르는 전화가 오지요. 뭐 1588 뭐 쪽 이런 번호. 그걸 받으면 국민은행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당신은 뭐 신용등급이 좋아서 뭐 언제까지 뭐 얼마를 뭐 이제 이자 뭐 몇 % 할인해가지고 할 수 있노라.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그러면 왜 무슨 소리세요? 그걸 받아서 해야지요. 당신은 시대에 어긋나게 왜 그런 거 이렇게 준다는 혜택을 준다는데도 마다하냐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자들은 나를 빚쟁이로 만들려고 가진 수단을 다해요. 만약에 거기 저도 이제 뭐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집이 없으면 너 인생 조질 수 있어. 집값 떨어지고 뭐 어쩌고 하면 너 망가져. 이런 걸로다가 어떻게든 집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수단을 다해서 저는 살 집을 미리 은행 담보, 그 모기지라고 하죠. 모기지로 해서 집을 샀어요. 전 사고 싫었는데 하도 불안해 떠는 집 식구를 더 이상은 설득할 자신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샀는데 그 이자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 두 아들을 전부 대학에 보냈거든요. 안 간다 그러면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또 간다 그래가지고 또 가게 됐어요. 갔으면 좀 장학금 좀 받아줬으면 좋겠구만. 그냥 대학생은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뻑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불안감. 그 불안을 먹고 사는 직종이 있습니다. 뭐 병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죠. 병원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특별히 혜택 주는 것처럼 건강 진단을 받으라고 하는 거 저는 그거 안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요. 그거는 판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은행입니다. 은행. 그래서 또 빚지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은행 때문에 우린 개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행의 이자만큼, 적어도 이자만큼.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발행합니다. 은행에서 발행할 때 교환수단입니다. 교환수단.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만큼의 돈만 발행해서 내놔요. 그보다 더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덜 발행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도 능력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다 있는데 오로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은행이 이제 돈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행하면 은행은 돈 벌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 은행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모든 물건값만큼의 돈을 발행해서 분배한 게 아니라 분배한 건데 플러스 1년 뒤에 이자를 요구해요. 돈은 딱 물건값만큼만 줬는데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질 만큼만 줘서 좋기 때문에 다 사이좋게 나눠 갖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갚을 때 이자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 벌었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알바하던 월급을 탔던 돈을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한테 돈 준 사람은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거슬러 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돈 가지고 우린 쓰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서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 갚아야 될 돈은 이자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자까지 발행한 건 아니에요. 낼 때는 이자까지 내야 돼요. 나는 100만 원 빌렸는데 1년 뒤에 110만 원을 내라는 거죠. 그 10만 원 어디 있어요? 남의 돈 뺏어야죠. 남의 갖고 있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뺏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자예요. 그 이자가 이 핸드폰, 여기 저 핸드폰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면 단계마다 이자가 들어갑니다. 물건을 광산에서 채취해서 폐기할 때까지 가는 무지 많은 단계마다 은행에서 빌릴 거 아니에요. 1년에 3%의 이자만 빌려도 요즘 3%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빌려도 이 물건값의 60%는 이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돈을 더 발행할 수 없으니까 발행하지 않는다면 남의 거 뺏어야 됩니다.
의자 뺏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불안하고 불안에 떨고 이렇게 만들죠. 그러지 불안에 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큼 더 발행하면 돼요, 돈을. 그러면 이제 은행은 돈을 더 벌겠죠. 물론 거품 시대에는 그게 좋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땐 거품 시절이었습니다. 공대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3학년이면 과에 따라서 그냥 취직됐어요. 지금은 S대학도 어렵죠. S대학 하면 서울대학이 아니라 요즘은 S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S대학이라고 그런다면서요. S니까. 근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수도권에 있으면 다 S대학이랍니다. 수도권이 영어로 SUDOKWON이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취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제 처음에 막 지금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데서 성장하는 거 보면 서큼서큼 성장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우리나라만 돼도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져요. 은행이자만큼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보다도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은행이자를 낮춰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돈 벌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은행에 돈 벌어야 되느냐? 오늘 책은 무거워서 안 갖고 왔는데요. 제일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일 권력, 그 2권짜리 책인데 첫 번째 책만 읽어도 뭐 그냥 짜릿짜릿합니다. 야,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용한지 모르겠다. 제일 권력은 미국도 유럽도 소련도 아니다. 그 책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 저자는 아주 용의주도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히로세 다카시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 책을 쓰고 나서 반핵운동가가 됐습니다. 핵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핵을 왜 그들이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지. 당연히 핵을 개발하면 이거 위험하고 폭발하면 이제 끝장나는 걸 빤히 알면서도 끝없이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은행이다. 은행에서 자꾸 개발 발전 이걸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안 내면 안 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지만 은행에서 적어도 얼마씩은 빚지고 있죠. 빚지지 않게 만들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빚지게 만듭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직장 딱 한 달만 그만두면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얘기고 국가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됐다가는 뭐 큰일 나. 이게 타이타닉호 같이 물에 빠질 수 있어. 빤히 알지요. 빤히 알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1권력 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의 소득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제 경제 성장의 속도는 점점 낮아져요. 경제 규모는 물론 커지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는 낮아집니다. 1인당 소득도 처음에 성큼성큼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 정체돼요. 잘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그때 주머니에 숨겨놨던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막 그냥 동원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보통 사람들은 더 근검절약하고 자기 자식 나까지 가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국인 거예요. 이것이 국가 발전이고 이거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로 철두철미하게 세뇌하는 것. 이것이 국가와 은행의 합작품이다. 거기에 저항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 링컨, 우드로 윌슨, 미국의 대통령 여러 사람들이 암살당했어요. 총으로 죽기도 하고 서서히 죽는 마약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책에 제일 권력이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정황을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근거 자료를 2개 이상 제시하면서, 물론 그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겠죠. 음모론이 아닌 거를 밝혀봐 하고 얘기합니다. 난 이렇게 주장한다. 아니라는 거 내가 한번 얘기해봐. 못해요. 그 책 읽어보면, 야,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이 시스템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발전에 동행해야 됩니다. 동승해서 나가야 되고,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너 현실을 모르는 거야, 인마.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분명히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후변화 시대라는 거, 아무리 저항해도 이거는 뭐 음모론이다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로 연구 배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뭐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기후변화는. 그 기후변화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된 석유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밥 먹는 게 아니라 석유를 먹는 겁니다. 우리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석유를 입고 있어요. 밤에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아니라 석유를 덮고 잡니다. 모든 게 다 석유로 만들어져요. 그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몸과 마음의 고생 없이는 조금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 하는 걸로 그냥 뭉개고 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뭉갤 수 있을까? 언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월드컵이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신문도 안 읽고, 저희 앞집에 지금 벌써 세 집이나 이사 왔는데 신문 보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매가 날아올 때 꿩은 눈을 막고서 고개를 여기다 쳐박지만 그런다고 매가 불쌍해서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바꿀 수 있는 걸 지금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찾을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유기농 뭐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자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쓰자, 물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거다. 독일 같은 나라는 유럽의 단원국가지만 생산하는 에너지의 절반이 태양에서 나온다. 근데 독일은 태양 광선이 우리보다 약하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알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게 안 나오죠. 중앙 집중이 돼야 권력의 잔돈이라도 부스러기도 가는데, 쫙 분산돼 버리면 이게 갈 수가 없어요. 분산되면 내 집에 발전기가 고장나면 옆집 거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중앙정부가 생겨나는 거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핵발전소가 갑자기 100만 킬로와트짜리 턱 중단되면, 그럼 전기가 막 남을 때 대비해가지고 온갖 전기 제품을 다 썼는데 죄수업 되잖아요. 컴퓨터도 못 쓰잖아요. 전화도 못 하잖아요. 밥도 못 해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린 거기에 소속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단순히 핵발전소를 안 쓴다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린 애국을 강요하고 불안을 강요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입니다. 물론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태양이든 바람이든 지역에서 자립하는 거 중요해요.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식량이 80% 수입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다고 하는 북한은 그래도 식량 자금률 60%예요. 우리는 22.8%입니다. 쌀 포함해서도. 미국에서 아주 작심을 하고 한 2달간 우리한테 식량 공급하지 않으면 우린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버리죠. 음식 쓰레기. 이런 미친 짓은 이제 바꿔야 되는 거 분명한데 바꾸지 못하는 것. 바로 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은행의 시스템 속에 그 은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인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은행을 바꿔야 된다. 은행 바꿀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럼 신용카드부터 빠직하고 이제 버리고 모든 걸 현금 거래해가지고 주머니에서 현금 갖고 다니고 참 뭔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 책이 이 책입니다. 미하엘 엔데라는 사람 들어봤죠? 미하엘 엔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모입니다. 모모.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모모는 뭐 어쩌고 하는 노래. 모모는 무슨 그게 바로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 시간을 돈으로 생각해서 다시 재해석하면 모모는 이제 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영화 있죠. 오즈의 마법사. 거기 보면 우리는 오즈의 마법사를 그냥 뭐 재미로 이렇게 보지만 그것도 은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은행에 대한 거를 누가 이제 그 오즈의 마법사를 한번 검색을 해본 다음에 은행이랑 관계된 얘기가 뭔지를 알고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모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하엘 엔데가 일본의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죽기 전에 여러 번 대담을 했어요. 그 대담한 걸 모아서 만든 책이 엔데의 유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 다양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은행의 흉계로부터 벗어날 다양한 것이 무엇일까? 왜 돈은 은행에서 발행해야 되냐? 돈을 내가 발행할 수 없을까? 돈을 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가 하나에 A4 용지 빡 찢어가지고 10,000원이라고 탁 해서 내 도장 꽝 찍어 놓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빵 사 먹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 마누라한테 가서 근데 당신 남편이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하면 10,000원 줄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발행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내가 발행한 거예요. 어찌됐든. 권위는 없지만 그 권위만 인정되면 됩니다. 권위는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1957년에 쿠바에 상륙해서 그 10몇 명이 2년 동안 전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졌죠. 12명인가가. 그 정부군은 뭐 어마어마했죠. 헬기에 뭐 탱크에 뭐. 근데 한 번도 안 졌어요. 12명이. 물론 12명이 끝까지 싸운 건 아니죠. 12명으로 시작했지만 구름대처럼 늘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저항군에 가담한 거죠. 내 돈과 내 생명까지 바쳐서 정부를 영탕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배고프면 내 손을 막 주고, 이러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이긴 거잖아요. 그때 피델 카스트로는 얼마나 고마워요. 미안하고. 그래서 소 한 마리, 얼마 써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습니다. 그것이 거래가 됐어요. 만약에 피델 카스트로가 졌으면 그냥 휴지쪽이 되는 거죠. 이겼으니까 돈이 됐어요. 그 돈은 정부가 발행한 거 아니잖아요. 피델 카스트로가 유엔에 허가를 받고 발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피델 카스트로를 믿는 민중에 의해서 그것이 통용된 거잖아요. 그것이 돈입니다. 돈을 왜 은행에서 해야 된다고 보냐 이거죠.
우린 다양한 돈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를 들면 서점에서 책을 하나 사면 700원짜리 할인권을 줘요. 그거 모으면 짜장면을 하나 시키더라도 스티커 하나 붙이죠. 한 50개 붙이면 뭐 하나 주잖아요. 탕수육 같은 거. 50개 붙인 거를 누구한테 팔면 되는 거죠. 탕수육 먹기 싫으니까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한테 탕수육 할인해가지고 10,000원이면 9,500원에 팔자. 그럼 이제 돈이 되는 거죠. 발행한 겁니다. 얼마든지 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생협에다가 뭐를 썼더니 돈을 준다 그래서 티켓을 달라 그랬더니 좋아해요. 티켓 받았죠. 생협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이 티켓 가지고 딴 데서 쓰게 해달라. 그랬더니 귀찮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걸 했다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은 중앙정부, 은행 챙겨나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춘천에 그런 연습을 했어요. 농민들은 돈이 필요한데 팔아야 돈이 돼요. 그러지 팔지 않으면 계속 농협에 빚져야 돼요. 농협에 길들여지고 농협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쌀보니 화폐를 발행했어요. 가을에 이만큼 나온다. 그에 맞게 이제 약속된 사람한테 그에만 돈을 발행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해서 그 돈을 풀었습니다. 200여 개의 회원들, 이제 가게도 있고 술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 그 돈을 모아서 쌀로 바꿔서 주는 겁니다. 이 돈은 지역 공동체를 이어줘요. 그 돈은 이 사람이 집에 어떤 애환이 있는지 서로 알게 해줍니다. 눈을 마주보게 하는 돈입니다. 제가 책을 자꾸 소개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노 로고라는 책,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노 로고. 그렇죠. 원래 제목은 노 로고인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말은 나오미 크라인이라는 사람의 출세작입니다. 노 로고. 무슨 뭐의 불행한 진실인가 그런데 그 상표를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시스템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이제 요지가.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신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 이게 바로 나이키 회사가 공장은 다 딴 데로 돌려놓고 그 광고하고 디자인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돈은 그대로 다 이제 전 세계에서 빨아먹죠. 그런 나이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그렇죠. 뭐 핸드폰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이 상표 이걸 쫓아서 가죠. 그래서 사는 것들은 그 로고를 만든 회사에 우리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이마트도 그런 겁니다. 이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상권은 망가지죠. 또 이마트에서 한때 주유소가 생길 뻔했죠. 주유값이 비싸니까 맞추고 주유소보다 대형 마트에서 할인해서 팔면 경제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때 상공부 장관인가가 이준경인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또 그 시스템 속에 몰아넣는 거죠. 그러면 주유회사는 다 망하죠. 주유소들은 다 망합니다. 그 주유소들은 내가 아는 친구도 있고, 뭐,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수익적도 좀 주고, 뭐 그런 약간의 서비스는 있죠. 그런 거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기 위해서 거기 가서 싼 거 기름 넣은 다음에 기왕 온 거 물건을 왕창 사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가게들 망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비정규직들이죠. 먹고 살아야 되죠. 박박 끼워야 되죠. 감시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돈들이 고스란히 모여서 신세계로 갑니다. 신세계 그 정보식갱이 그 사장은 재혼할 때 카메라 사진도 못 찍게 뭐 직원들이 우산으로 착 막았던 그 사람 구도 모으는 취미가 있대요. 이메일다처럼.
한 번 씻고 더 이상은 안 신는답니다. 그래서 기사가 한 번 신고 안 신으니까 자기가 한 번 슬쩍 신었대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요. 자기 운전기사를 고발했어요. 우린 그러한 이마트가 내 아파트 단지에 가까이 있으면 집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희생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자연, 생태계, 석유 이런 것까지 안 본다. 안 볼라 그러죠. 얘기하면 안 들으려 그러죠.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돈을 발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한 돈은 그 쌀보니 화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쌀보니 화폐가 농민하고 하는 거지만 그 가입된 사람이라면 한 2,000명이 가입됐다면 2,000명은 좀 비싸도 나 얼굴 마주보고 그 사람들 걸 해주겠다. 그 사람들끼리 돈이 도는 거예요. 그거는 외형으로 뭐 이건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GNP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GDP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을은 끈끈해지고 서로 만나면 반갑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 은행 시스템으로부터 나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왜 돈도 상품인데 그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냐? 이 핸드폰을 사자마자 되팔면 돈 깎아가지고 다 안 받는데 한 달만 써도 다 제값 안 주는데 그래서 돈도 한 1년 지나면 가치를 깎아버리는 그런 돈이 있었어요. 스탬프 화폐라고 하는데 1년에만 10%를 깎는다. 그러면 10%만큼 돈을 내야 스탬프를 찍어줘서 액면의 화폐의 가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나한테 오면 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써야지. 가지고 있다가는 그냥 은행에 종일 그냥 현금 가지고 장롱에 넣었다가는 10년쯤 지나면 쉬쪽이 되는 거죠. 그냥 그 돈이 생기면 부지런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짜리 그렇게 발행해도 안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도니까 그 지역이 확 살아나죠. 그랬던 예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그랬답니다. 그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는 간디가 얘기했듯이 작은 마을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뭐냐? 한 사람이 인격에 손상 없이 먹고, 최소한의 먹고, 옷 입고, 의식주, 최소한의 의식주, 뭐,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승용차 굴려다니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집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 그건 다 다를 겁니다. 마을마다, 국가마다. 거기에 맞는 소득을 무조건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든. 방금 태어난 아이이든, 뭐, 이건희 같은 부자든, 뭐, 범죄인이든,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하면 얼마일까요? 도시와 농촌이 다를 텐데, 뭐, 어떤 학생은 100만 원이야 그러던데, 그 100만 원은 택도 없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그 학생이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저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30에서 50만 원 사이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30이라는 전문가들은 30만 원 정도면 된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지만 우리 집에 4식구니까 120만 원이면 뭐 그냥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는 내가 돈 좀 벌어야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그러면 그 돈 벌면 일단 당장 첫 생각에는 이게 어디야? 내가 한턱 쏠게 가자 해가지고 술 마시려올 것 같지만 처음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의 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되물어본대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때 되면 하겠다.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싫어도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안 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밀양의 동전탑. 할머니들이 지금 음악 찍고 지키고 있잖아요. 아직도 몇 개 남았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옷을 벗고 경상북도에 계신 할머니들이 옷을 벗고 저항한다. 이거는 우리 상상력 이상의 처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 인천이나 경기도 서울 사람들이 우통 벗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경상도 분들이 옷을 벗는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벗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온갖 비열한 용어를 막 쓰면서 그냥 그랬잖아요. 그때 여경들이라고 하면 저는 뭐 여성에 대한 약간의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좀 다릅니다. 생각이 남자하고 달라요. 저도 이제 옛날에 첫 애가 이제 갑자기 새벽에 열이 나가지고 만져보니까 뜨겁고 막 울고 그럴 때 처음 든 생각은 새벽에 깨가지고 내 지갑에 돈 있나? 이거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내 처는 애를 안고 울었어요. 그럴 때 이 아기가 아빠는 역시 이성적이야 안심할 만해 그럴까요? 같이 붙잡고 우는 그 여성에게 마음을 놓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여성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 여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때 막 같이 울어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월급을 받아야 생활합니다. 그 여경들을 시키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남자 경찰이에요. 할머니들 끌어내릴 때 손가락 하나 삐쭉 내밀어가지고 옆구리를 쑤셔서 하나 끊어.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신발 벗겨서 밑으로 씹어 던지게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시키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체증을 하거든. 우리 경찰들이 체증하는 거는 집회하는 사람들을 체증하는 거라고 순진하게 믿죠. 천만에. 얘들이 제대로 명령대로 하는지 체증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데 내가 이거 신발 벗겨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정말. 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러려고 변호사 되고, 이러려고 의사 되고, 하여튼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인생 공부하고 여기까지 산 게 아닌데, 안 하면 쫓기거든. 안 하면 카드빚 당장 몰리거든. 어떻게 전화 막 해가지고 당신 여유자금이 3천만 원 할인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잽싸게 했거든. 다 썼거든. 자동차 사느라고. 근데 말 안 들어서 직장 잘리면 난 끝이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에이씨, 안 해. 확 가버리면 그 다음에 송전탑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다 안 한다 그러면 그럼 핵발전소 못 세우는 거죠. 그러면 핵발전소 안에 대안을 찾아야 되죠. 이게 기본소득입니다. 제가 환경운동하면서도 자꾸 기본소득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불안에 떨고 도관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길들이지 않았던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재원이 어딨냐. 1인당 30만 원이면 곱하기 몇,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재원이 어딨냐. 부자들한테 돈 많이 걷어가지고 나눠주자. 그 정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당 같은 데서는 농민들을 먼저 주자. 그런 얘기 하죠. 농민 월급제를 하든 농민들에게 주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헤매던 사람들이 그냥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시로 가니까 그만큼 농촌 지대도 많아질 것이고 농지도 보존될 것이고 그리고 인구도 좀 분산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인들 먼저 주자. 노인들이라는 분들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는 상태로 은퇴해도 아들들, 딸들이 와가지고 요리조리 얘기해가지고 결국 다 뜯겨내고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나는 만약 속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도 자주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어지게 돼요. 돈만 생기면 그렇게 알랑발랑 그러던 자식들이 잘 안 가게 돼요. 그럴 땐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이 가면, 그러면 노인들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럴 것도 자유도 본인한테 주고, 이 돈 받고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세계여행 갈 것이다. 이 돈 가서 손자손녀 돈 용돈 줄 것이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들어라.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아까 누구한테나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걸 묻고 따지고 당신 소득이 얼마예요? 식구들,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 이거 조사하는 비용 싹 빼도 돼요. 그게 다 거기 자원으로 돼서 노인들한테 또는 농민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으려면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대학생이고 도시고 농촌이고. 그럼 그 재원 정말 없죠. 그래서 소개하는 책은 이 달러라는 책인데요. 약간 두껍죠. 3분의 2 정도는 쉬운데 3분의 1 정도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느라고 조금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런 건 그냥 넘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이제 중국에서 썼는데 3권 나왔죠. 그거보다 이 책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앨런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어떻게 돈을 발행하느냐? 돈을 왜 은행에서 발행하느냐? 내가 발행하자 많은 얘기도 했죠. 남구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 돈도 식줄이 있죠. 저도 어디서 그 전에 남구청에서 강의 한번 했더니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돈,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돈 10장을 주더라고요. 10만 원. 물론 이거 가지고 이마트는 못 쓰지만 그거 가지고 슈퍼시장 가가지고 술 마시는 데는 용이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그 돈이 거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남구에 허르르 와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또 교환한다면 훌륭한 화폐가 되고 그건 남구에서 발행한 거고 우리는 남구청을 믿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 돈을 왕창 발행하면 인프레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돼요. 이게 그런 식입니다. 이 돈을 왜 은행에서 발행하냐? 은행에서 발행하지 이자를 왜 쭉 뜯기냐? 이자를 뜯기니까 그만큼 더 경제 규모는 커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성장하고 또 이자 계속 더 늘어나니까 더 성장해야 되는데 지구온난화 또 석유위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왔다.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대학 나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가지고 대학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스펙 닦고 또 턱주가리 깎고 뭐 자꾸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은행 돈 쓰지 말자. 은행을 무시하자. 물론 지금 같은 은행이 아니라 민간은행 중에 의자 없는 은행이면 좋겠죠. 그 은행을 그냥 정부가 발행하자. 돈을.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발행하자. 이자 없는 돈을 발행하자. 그래서 그걸로 월급 주자.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다. 12로 12, 한 달로 12로 나누고 인구수로 나누고 그냥 쫙 주자. 일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대학을 재수하다가 때려친 사람이든 아니든 빵가게 하다 망한 사람이든 아니든 다 주자. 정부에서 발행해가지고 무조건 주자. 그게 30만 원이든 50만 원 주자. 정부에서 발행한 거예요. 돈 하나 땡전 한 번 안 들어요. 발행하는데 뭐 인쇄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발행하는 게 아주 쉽죠. 또도독 톡 치면 발행이 되는 겁니다. 1월 1일 매달 1일마다 내 통장으로 얼마씩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 들 것도 없어요. 정부기관에서 토도독 톡 치면 그냥 전국이 거기 책정될 것도 하나도 없죠. 돈 실은 트럭이 막 전국으로 떠다닐 필요도 없죠. 그냥 톡 치면 그냥 내 통장에 들어와요. 이거 그냥 쓰자는 거예요. 은행은 다 망하겠죠. 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프레가 되면 어떡하냐? 그 정도는 충분히 계산합니다. 인프레가 될 정도가 되면 그때
세금으로 걷어라. 세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프레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막 흥청망청거리는 놈이 있으니까 거기다 돈을 세금을 걷어라. 골프를 친다거나 해외여행 짭되게 다닌다거나 허와요트를 살 때 세금을 뭐 90%를 걷는다거나 걷어라. 돈이 모자라? 그러면 또 정부에서 이제 어떤 지방정부든 어떤 이제 뭐 노래자랑 뭐 그런 걸 하든 상금을 주고 뭐 다양하게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해서 돈을 또 풀어라. 그래서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친구가 아니라 더 저기야 미케하고 그거 아니죠. 인디언들처럼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해야지 담 쌓고 모르게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문제는 석유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야지 석유 문제이기 때문에 더 걱정해가지고 핵 개발하고 이렇게 안 가도 돼요. 돈이라는 건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교환하는 데 용이한 겁니다. 옛날처럼 내가 생산한 쌀 짊어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교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돈을 왜 은행에다가 발행하기 위해서 내가 빚지냐. 거기서부터 벗어나자. 은행가 우리 이제 오큐파이 운동 기억하시죠? 3년 전,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때 1%대 99%라 그랬어요. 1%의 은행가, 은행 직원이 아니라 은행가, 그들에게 그들을 지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영역을 우리가 빼앗자는 거 아니에요? 점유하자는 거잖아요. 오큐파이 운동. 바로 1%한테 우리가 노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의 정책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특히 일부예요. 아마 재무부 뭐 이런 데 몇몇 있는 사람들 뿐이겠죠. 그들을 이겨내는 거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투표 때 의견을 모으면 됩니다. 99%가 90%의 의견만 집결시키면 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 은행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 은행은요,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로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또는 수수료, 약간의 수수료가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은행은요, 지불 준비 제도라는 거 있죠. 미국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연방 지불 준비 제도 이사회. 고객이 맡긴 돈의 10%만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대출시킬 수 있죠. 대출할 수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은행을, 내가 하나 은행을 만들고 더 큰 은행에게 1억 원을 빌려요.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 난 1억 원 갖고 있죠? 1억 원이니까 10%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9배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10배를. 1억 원에서 10억 원을 아무것도 없어요. 대출해 줄 수 있어요. 1억 원 남기고 있으니까. 근데 1억 원 갖고 있으니까 1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대출하는 건 돈을 주는 거 아니죠? 똑 하면 되죠? 거기서 약간의 전기료밖에 안 들어가죠? 그럼 나는 이제 10억 원이, 어떤 사람이 10억 원을 빌려요? 그럼 10억 원 빌려가지고 집을 하나 사죠? 그러면 그 집을 그 10억 원 받은 사람은 똑 받았죠? 어디로 가는 거? 또 은행에 가 있죠, 그 돈이. 어느 사이 은행에 또 갔어요? 그 은행은 10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1억 원 떼내고 또 9억 원을 또 대출해 줄 수 있죠. 9억 원 또 갖다 대출하고 받고 대출하고 받고 또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시작할 때는 다른 은행에서 1억 원 빌렸지만 그 돈의 10배가 돌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이자를 챙깁니다. 그래서 그 돈들, 실제로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돈은 전체 돌아가는 돈의 10%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 그러죠. 0.5%쯤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오그라들어요. 이자 때문에. 1시간이면 준다고 하는 대출 광고.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물론 기본소득 갖고 난 못 살아. 나는 이제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돼. 내 일이 성격상. 그런 사람은 지금 저희 돈 벌면 돼요. 자존심 좀 버리고 벌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이거죠. 내 시 쓰고 싶다. 그림 그리고 싶다. 시 쓰고 그림 그리고 연극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내 개발, 그게 진짜 발전인 거죠. 바로 대양 발전이라고 더글라스 러미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발전이겠습니까? 어떤 게 행복이겠어요? 발전이라는 거는 결국 행복을 담보해야 됩니다. 행복할 때 발전인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발전하는 거는 우리 전혹시키고 나를 길들여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말로도 얘기하고 싶어요. 선물. 모스라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모스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포틀레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포틀레치는 이제 북미 인디언들, 북미 원주민들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7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더스킨 호프만이 나온 영화 중에 작은 거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더스킨 호프만이 인디언 마을에 같이 살면서 백인하고 같이 전쟁도 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인디언들 부족끼리 회의하는 게 나오죠. 그럼 뭐 그냥 목에다가 주렁주렁 뭘 잔뜩 그냥 뭐 머리에도 뭐 잔뜩 이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되겠어요? 백인들의 시각은 내가 불편하고 바보 같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게 바로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스킨 호프만이 제 같은 친구 서로 싫어하죠. 그냥 으르렁대지만 전쟁 때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스킨 호프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쟁 때 얘가 날 살려준 거예요. 화가 나서 죽이는 거예요.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가 날 살려줬으니까 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전쟁 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쟤를 구해낸다는 1년 만에 그냥 어떻게 위기에 빠진 때 막 기다리다가 구해냅니다. 그 다음에 한숨을 푹 쉬고 이제 동결하니까 만남 서로 죽이는 거야. 만약에 그런 식의 선물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보노보 침팬치라고 있습니다. 침팬치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보노보 침팬치라고 있어요. 그 보노보 침팬치 훨씬 그룹도 작고 체구가 약간 작아요. 그들은 서로 화가 나면 먼저 몸부터 골라주고 털도 골라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다가 화를 못 내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포틀레치라는 거죠. 선물부터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빚을 진 건데 그런 빚이죠. 선물을 나도 줘야 되겠다. 그런 선물이 주고받는 사회에서는, 선물이 오가는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핵발전소 같은 걸까요? 흥청망청 전기를 써서 지금 프랑스 드골 때 흥청망청 전기를 쓸 수 있는 기반을 핵발전소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뭐 뻑뻑 쓰니까 지금 어쩔 줄 몰라요. 지금 프랑스가. 그거는 후손에게 끔찍한 재해를 밀어놓은 거예요. 떠넘기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후손한테 줘야 될 일은 내가 후손한테 뺏어온 자원을 되돌려주는 거겠죠. 지금 동도 신도시 삐까본 척하죠. 거기 갯벌이었어요. 우리의 오랜 문화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조개들, 이걸 우리 먹고 살았어요. 논에서 나오는 것보다 칼로리가 10배입니다. 돈으로 따져도 3배예요.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1년에 33조 달러라고 그 유명한 UN 연구소에서 얘기했죠. 지금은 40조도 넘는다 그러죠. 그걸 지금 다 뺏어오고 있죠. 다 고갈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다대강, 댐들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여서 이제는 후손들에게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욕심을 줄이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줄일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건 은행이 발행한 돈이다. 그 돈으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좀 해방돼 보자. 그것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지역 통화라든가 뭐 쌀본위 화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좋게는 기본소득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많이 200년 정도 된 유럽에서는 200년 정도 된 논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도 안 됐죠. 이제 한 3, 4년 됐을 거예요. 노쇠평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논의가 지금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유기농도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아까 얘기한 쓰레기 재활용 이런 게 머무르면 귀찮고 힘들고 지겹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기 문제, 식량 문제, 또 리사이클 문제를 접근한다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받을 때 기쁘지만 사실은 줄 때 훨씬 기쁜 겁니다. 서유석이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장난감을 바꿔서 그걸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어쩌고저쩌고 노래 부르죠. 근데 장난감을 받은 그 아이는 누가 선물 줬는지 그 다음날에 잊어먹지만 장난감을 준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나이 늙어가지고 그 아이가 청정한 거 보고서도 내가 그때 너한테 그 선물 주는 거 너 기억하니? 이런다고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고르고 사고 그게 기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걔한테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도 선물 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래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이 돈 문제가 그래서 환경 문제랑 다르지 않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렇게 돈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할 줄 몰랐고요. 저도 돈 욕심 잘 모르고, 특히나 이 동그란 거, 돈이라든가 튀겨서 나한테 오는 동그란 것도 싫어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축구는 보는 건 좋아하지만 하는 건 싫어하고, 그래서 대충 이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책들은 참 많거든요.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거, 이 기본소득이 이런 얘기, 경제학자들보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공부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몰라요. 무한대로 성장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경제학자거나 미치광이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무한대로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 우리 그렇게 막 몰아가는 그런 돈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우리 이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100만큼 가야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린 이제 1밖에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는 1만큼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0과 1의 차이는 1 차이, 하나 차이지만 1과 100 차이는 99 차이죠. 하지만 0과 1 차이는 무한대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무한대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1만큼 아는 것은 무한대 차이가 있어요. 1하고 100까지 차이는 99의 차이가 있지만 0하고 1은 무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해요. 0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딴소리 합니다. 지구온난화든 석유위기든 다른 소리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시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다음 때를 위해서 선물 줄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죠. 작은 행동이라도. 그러면 100만큼 행동하면 참 행복하겠지만 성공이지만 1만큼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이런 책에서 그런 영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해서 좀 생뚱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저 같은 사람도 이 책을 통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소개해준 책들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우리를 속이고 길들여버리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우리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다. 그 말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손조들, 우리보다 불행해서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불행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전 한 달 전에 자동차 폐차했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술 마시는데 자유로워요, 아주. 저는 뭐 움직이는 경찰이든 안 움직이는 경찰이든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